반갑습니다. 비문학 독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태범 선생입니다. 오늘은 2009학년 수능 공룡 발자국 화석에 관한 연구. 그죠? 예. 어렸을 땐 좋아했던 것 같은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무섭습니다. 자, 볼게요. 첫 단락. 우리나라의 남해안 일대에서는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던 공룡의 발자국이 1만 개 이상 발견되었대요. 놀랍죠? 우리나라에도 공룡이 남해안 일대에서 있었나 봐요. 이 화석들은 당시 한반도에 서식했던 공룡들의 특성을 밝히는 실마리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공룡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공룡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실마리 제공한대요. 공룡 발자국 연구에서는 발자국의 형태를 관찰하고 발자국의 길이와 폭, 보폭거리 등을 측정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가 뭐겠습니까? 그냥 방심하시면 안 되죠? 지금 문장 보시면 공룡들의 특성을 밝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게 이 화석들인데 이 화석이 뭐냐면 공룡 발자국 화석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공룡들의 특성을 밝힌대요. 그럼 이 화석을 연구해야지 특성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럼 뭘 연구하냐? 발자국에 나타나는 형태를 관찰하는 게 첫 번째래요. 그 다음에 발자국의 길이와 폭을 본대요. 그 다음에 보폭거리 등을 측정한대요. 이런 걸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 공룡의 종류, 크기, 보행 상태 몇 가지? 3가지를 알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순서대로 가니까 공룡의 종류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 여기에서는 공룡의 크기를 알 수 있고, 이걸 통해서는 보행 상태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고편 치고는 굉장히 훌륭하고 많은 걸 보여준 예고편에 해당하는 첫 단락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보폭거리는 이제 왼발에서부터 왼발까지 이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오른발에서부터 여기 오른발까지 나면 보폭거리가 되겠죠. 그 다음 발자국 길이는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겠고, 발자국 폭은 요 폭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걸 이제 알려줬습니다. 자, 우선 공룡 발자국의 뭐로부터? 형태로부터 공룡의 무엇을? 종류를 알아낸다. 그게 1번이죠. 형태를 통해서 종류를 나타낸다. 남해안 일대에서 발견된 공룡의 발자국은 초식동룡인 용각류와 조각류, 육식공룡인 수각류의 것으로 대별된다. 크게 구별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공룡의 종류를 봤더니 됐어요? 자, 초식 공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식 공룡이 있는데, 초식 공룡에는 용각류와 그 다음에 조각류 이렇게 있고요. 육식으로는 수각류가 있네. 하나. 자, 이렇게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크게는 2개, 작게는 3개 정도는 나눴는데, 그럼 이 종류라는 것 자체가 뭘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발자국 형태를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얘네들의 발자국 형태가 어떤지 설명해 줘야 되겠어요. 일단 첫 번째 용각류 발자국은 타원형이나 원형에 가까우며 앞발이 뒷발보다 좀 작고 그 모양도 조금 다르답니다. 앞뒷발이 있는 걸 보니까 이제 발 4개가 되겠죠. 이들은 대체로 사족보행렬을 하겠죠? 예, 됐습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좀 상상해 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4발로 걸어 다니고, 그리고 앞발이 뒷발보다 좀 작고 모양도 좀 다르고, 그리고 발자국이 약간 타원형이나 원형에 가까워. 이게 초식 공룡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 조각류의 발자국은요, 3개의 뭉툭한 발가락이 앞으로 향해 있어요. 발가락이 3개. 발 뒤꿈치는 완만한 곡성을 이룹니다. 초식이잖아요. 뭉툭하고 완만하잖아요. 자, 이들은 대개 규칙적인 2족 보행렬을 가진다. 그러면 용각류는 4족이지만 조각류는 2족인 거예요. 2발로 걷는 거죠. 수각류는 이제 육식공룡이잖아요. 얘는 날카로운 발톱. 이건 육식이잖아요. 날카로운 발톱. 있어야겠죠? 3개의 발가락. 얘도 발가락 3개예요. 조각류랑 비슷하죠. 좁고 뾰족한. 그쵸?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뭉툭하고 완만한. 이게 아니잖아. 얘는 뭐예요? 좁고 뾰족한 발 뒤꿈치를 보인다.
조각류처럼 이족 보행을 나타내지만 발자국의 길이가 발자국 폭보다 더 길다는 점이 조각류와 다르다. 요거 포인트네. 차이점 대놓고 얘기했어요. 발자국 길이가 발자국의 폭보다 더 길다. 아까 우리 이렇게 봐서 이렇게 나왔던 거 있었죠? 그치? 예. 발자국의 길이가 발자국의 폭보다 더 길다. 요게 수각류, 육식공룡인 거죠. 자, 다음으로 했으니까 이제 뭐 나온 겁니까? 이제 길이와 폭 갖고 크기 하는 얘기 해야 되겠죠? 공룡 발자국 길이로부터 공룡의 크기를 추정하는데 발자국 길이가 FL입니다. 발자국 길이에 4를 곱하면 지면으로부터 골반까지 높이에요. 골반까지. 높이를 구하여 H는 4FL 이렇게 잡습니다.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이 크기는 전체 크기가 아니라 골반까지 크기입니다. 사족보행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뒷발자국 길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사족보행은 뭐가 있었어요? 용각류잖아요. 용각류 같은 경우에는 발이 4개니까 앞발 말고 뒷발 갖고 하자 이 얘기고요. 단 그 골반까지 높이와 발자국의 길이의 비율은 공룡의 성장 단계나 즉 새끼 공룡이냐 다 성장한 공룡이냐에 따라서 성체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적용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잡자면 어떻게 잡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잡자면 발자국의 길이가 FL이고요. 거기에 4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골반까지의 높이가 나온다. 이 정도 보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이제는 뭐 나와야 돼요? 보폭거리를 통해서 보행 상태. 너 어떤 상태야? 어떻게 걸어 다녀? 이런 거 할 겁니다. 보행 상태 추정의 기준이 사용된다. 여기서 보폭거리 SL은 공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SL을 H로 일단 나눈 상대적 보폭거리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큰 공룡도 있고 작은 공룡이 있으니까 단순히 보폭거리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죠. 다리가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어서 보폭거리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긴 사람들은 그냥 걸어가지만 선생님 짧은 사람은 뛰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적 보폭거리를 잡아야 돼요. 예. 골반까지 높이에 해당하는 비율을 보는 거죠. 학자들은 상대적 보폭거리의 값이 2.0 미만이면 보통 2.0에서 2.9 이하이면 빠른 걸음 2.9를 넘어갔어? 그러면 뛰어갔어 거야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요. 공룡의 보행 상태를 판단하는데 이때 계산하는 값은 일단은 보폭거리가 있어야 돼요. 보폭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골반까지의 높이로 나눠주어서 그치? 요거는 4FL이 되겠죠. 그때 결과값이 2.0 미만이냐 2.9 사이냐 그것을 초과했느냐에 따라서 2.0 미만이면은 보통 걸음 그치? 그 다음에 2.9 사이면은 빠른 걸음 그치? 그 이유일 때는 달리기 됐어요? 자, 남해안 일대에서는 공룡 발자국 외에도 공룡의 뼈나 이빨, 다른 동식물의 화석 등도 발견되는데 공룡 발자국과 함께 발견되는 물결 자국이 있다면 그때 물이 있었다는 거겠죠. 건열, 땅이 갈라지거든 건조해져서 건열이 있다면 그 당시에 이제 수분이 많이 부족하고 비가 많이 안 왔나 보죠. 이런 구조를 분석하여 발자국이 만들어진 당시 기후, 비가 많이 안 왔네 건열이 있으니까 환경 그렇죠? 주변에 물이 있었네 등을 짐작할 수 있답니다. 하고 마무리 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 말고도 뭘 할 수 있어? 기후라든지 그 당시 환경. 이거는 순수하게 발자국만이 아니라 발자국과 함께 발견된 흔적들을 통해서. 그렇죠? 발자국과 함께 발견된 공룡의 뼈, 공룡의 이빨, 다른 동식물의 화석 또는 건열, 또는 물결 자국 이런 것들. 그 외의 정보를 이용해서 그 당시 공룡이 있었을 당시 기후나 환경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표제는 대표 제목이고요. 부제는 부제목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제목에는 반드시 그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소재가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이 글은 공룡 발자국 화석 연구를 하면 이러저러한 공룡의 특성을 알 수가 있다라고 했으니 공룡 발자국 화석 연구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면 뭐 할 수 있어요? 공룡의 특성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남해안 일대의 공룡들 화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기후 얘기가 살짝 나오긴 했지만 이걸 대표 제목으로 얘기할 정도로 언급을 중심적으로 해나가진 않았기 때문에 기후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건 공룡 화석이라고 하기보단 정확히 공룡 발자국 화석 연구예요. 3번, 한반도 공룡 발자국 화석의 세계, 공룡과 환경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환경에 대한 언급도 마지막 단락에서 한 줄 정도 간단히 했지요. 그치? 근데 이것을 중심으로 이 글을 펼치진 않았기 때문에 3번도 안 되고요. 4번, 한반도에 다양한 공룡이 서식하고 있다. 됐어? 근데 이 공룡들이 다 공존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공룡의 화석, 발자국 화석을 보면은 이 공룡의 종류라든지 크기라든지 보행 상태 등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공룡 화석 연구의 가치! 공룡 골격 화석의 학술적 골격 화석이 아니라 공룡 발자국 화석이고요. 그 발자국이 공룡이 아니라 공룡 발자국이에요. 그래서 공룡 발자국은 공룡이 아닙니다. 예, 따라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보시면은 일단 그림을 하나 주는데 여러분 일단 보기를 보시고 좀 판단하고 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새의 발자국이 있는 걸로 봐서 이 당시 A, B, C, D 공룡들이 있었는데 새도 같이 있었다. 건열이 있는 걸로 봐서 갈라짐이 있는 걸로 봐서 비가 좀 안 왔나 보다. 예. 건조한 기후였군. 요 정도 판단하고요. 보다시피 여기 보면은 이제 네 발자국씩 나왔죠.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앞발, 뒷발이 있어요. 그치? 예. 그럼 이거는 사족보행으로 보기 쉽죠. 사족보행 나와 있는 건 용광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새도 공존했구나. 두 번째, 건열을 통해서 건조한 기후구나. 세 번째, B하고 D는 B하고 C죠. B하고 C는 얘는 무조건 뭐다? 사족보행이니까 이거 용광류다.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A하고 D는 이족보행이죠? 이족보행. 근데 이거 뾰족한지 뭉툭한지 이걸 뭐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A하고 D는 조각류이거나 아니면 수각류겠지 라고 판단. 잠정 추정. 그럼 용광류는 일단 초식이고요. 조각류도 초식이지만 수각류는 육식이죠. 됐죠? 자, 여기서 안 끝내고 힌트를 줘줬어요. 발자국 길이 막 알려주고 그러잖아요. 뒷발자국 길이도 알려주고 보폭거리도 알려주고 계산하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리을을 보니까 A와 D 모두 발톱 자국이 보이며 발자국의 길이가 폭보다 길대요. 됐어요? 발자국의 길이가 폭보다 길다. 조금 돌아가 볼까요? 발자국의 길이가 발자국 폭보다 더 길다는 점이 바로 수각류가 조각류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길이가 폭보다 더 길다는 점이 바로 수각류의 특징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힌트는 결국은 요게 뭘 얘기하냐면 발자국 길이가 폭보다 긴 것은 얘 수각류야. 발톱이 있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A와 D는 조각류가 아니라 수각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건열이 있다, 세 발자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일한 층에 윗글을 읽고 보기로부터 추론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1번 A와 C를 남긴 공룡은 모두 초식 공룡이었을 것이다. 자, A와 C를 남기는데 C는 초식이 맞는데 A는 뭐예요? 육식이에요. 그래서 A는 육식이었기 때문에 얘는 안 돼. 따라서 적절하지 않아서 정답이 바로 나와버렸어요. 2번 이 지층은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을 것이다. 뭐 때문에? 건열. 됐지? 공룡과 새가 함께 서식했을 것이다. 동일지층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B를 남긴 공룡은 C를 남긴 공룡보다 H가 즉 골반까지 높이가 작았을 것이다. 그럼 B하고 C의 높이를 재야 되거든요. 자, 그럼 높이 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4를 곱하, 발자국 길이에 4를 곱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B와 C의 발자국 길이를 보자면 B와 C의 발자국 길이는 30과 36입니다. 그럼 여기서 4 곱하고 여기다 4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120이 되겠고요. 얘는 사력이 있어. 사실 144가 되겠네요.
됐죠? 맞죠? 네,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누가 더 높은 겁니까? C가 더 큰 거죠. 됐죠? 네. 그래서 B를 남긴 공룡은 C를 남긴 공룡보다 크기가 더 작겠지. 왜? C가 더 크니까 B가 더 작겠죠? 5번 B를 남긴 공룡은 사족보행. 당연하죠. 예, B는 사족보행, 용광류니까요. D를 남긴 공룡은 이족보행. 당연하죠. 얘는 수강류니까요. 오케이. 1번 정답입니다. 상대적 보폭거리. 상대적 보폭거리를 이용하여 A와 D로부터 공룡의 보행 상태를 바르게 추정한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A하고 D의 보행 상태를 잡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결국은 보폭거리를 크기로 나눈 거고, 얘도 보폭거리를 크기로 나눠서 그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일단 보폭거리를 봐야 되니까 A하고 D니까요. 자, A와 D의 보폭거리를 잡으려면요. A가 230이고 D가 150이에요. 그럼 얘가 230이고 얘가 150인 거죠. 그 다음 크기를 재야 되죠. 크기. A와 D는 발자국 길이 곱하기 4를 곱해줘야 돼요. 그럼 둘 다 발자국 길이는 100인 거야. 따라서 얘는 2.3이고 얘는 1.5인데 여기 나온 것처럼 1.5면은 여기고 여기에 D가 해당되는 거예요. D는 보통 걸음이고요. 2.3이면 여기니까 요건 A니까 A는 빠른 걸음이야. 따라서 A는 빠른 걸음, D는 보통 걸음. 그렇죠? 자, 그래서 A는 빠른 걸음, D는 보통 걸음. 됐죠? A는 빠른 걸음, D는 보통 걸음.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공룡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공룡이 남긴 흔적인 발자국을 본 거예요. 발자국을 통해서 공룡의 종류, 그리고 뭐 크기는 어쩜 됐을까? 그 다음에 보폭거리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남해안에 가서 이런 화석을 잘 모아둔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그리고 좀 아는 척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재밌는 지문이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계산식도 간단한 것이었고, 국어에서는 기본적으로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정도만 하지 뭐 여기서 뭐 미적이나 뭐 확통 이렇게 나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산수 실수만 안 하시면 충분히 답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공룡 화석 연구에 대한 글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모습으로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